멸치 교관형 및 분쇄기에 의한 무기분말의 총기 분쇄기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제가 한 연구에서 가장 주된 공부인 탑다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탑다운 프로세스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약 50년간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 나노미터까지 분쇄가 될 수 있는 분쇄기구들이 개발되면서 신소재 개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인 분쇄에서 분쇄의 목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분쇄의 목적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뒷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입자들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고 입자의 표면 개질을 시키면서 입자의 형상 조절 그리고 메카노케미칼 효과 등을 통해서 물질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분쇄 장치인 매칭 교환 볼밀과 같은 볼밀에서 그라인딩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밀에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볼과 볼 사이의 충격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렇게 최적 분쇄가 되는 메커니즘이 있으며 볼과 시로 사이의 전단에 의한 이런 표면 분쇄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스터드 볼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드 볼밀은 1928년에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가지고 1948년에 상품화가 되었으며 지금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볼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1977년에 공업진흥청에서 볼밀에 관한 지방서가 제작이 되었으며 그 후로도 심철호 교수님, 이민용 선생님, 조효철 교수님 등 여러가지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환 볼밀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서브미크론의 분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볼 크기가 0.1에서 0.3mm까지 매우 작은 미소볼이 사용됨과 동시에 그 능력이 매우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연구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분쇄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고전적인 분쇄 이론에 의해가지고 기술적인 조건, 가품적인 조건 변화에 따라서 정성적인 이상들을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분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요. 현재까지 주된 분쇄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분쇄기구를 매우 단순화시켜서 분쇄 이론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쇄 특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자료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외국문헌들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분쇄에 관한 연구는 수십 년간 매우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우스 선생은 수평형 교환 볼밀에서 분쇄 동력량에 예측하는 실험, 분쇄 효율에 끼치는 영향, 분쇄 에너지 효율에 관한 영향, 그리고 분쇄 조제에 관한 영향 등 매우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특히 본 연구실에서도 유성 볼밀을 사용해서 분쇄 조제의 효과 등 분쇄 속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교환 볼밀을 사용해가지고 분쇄기구를 정량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험 조작 조건과 실험 소비 동력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해서 분쇄 소비 동력을 예측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입도 분포 변화를 관찰을 통해서 세성물 분포의 형태를 보면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비표면적이 증가되는 그런 것으로 인한 분쇄 효율을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실험 조작 조건을 달리했을 때 분쇄 속도론을 적용시켜서 분쇄 속도 상수의 변화를 검토하고 최적 조작 조건의 검토 평가가 가능한가를 검사하고자 했으며 분쇄 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분쇄 조제가 들어갔을 때 분쇄 효율이 증가되고 분쇄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화돼서 분쇄 속도가 빨라지는가를 정량적으로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터드 볼밀입니다. 저희 실험실에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로 냉각수가 들어가서 위로 냉각수가 나오는 냉각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총 크기는 1리터짜리 챔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터를 제외한 0.95리터의 실내 용적이 있고요. 78mm의 스터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튜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 조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300에서 700 rpm까지 변화시켰고요. 볼 충전율은 0.3, 0.5, 0.7. 슬러리 농도는 10에서 75%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분쇄 시료는 칼사이트, 파이로펠라이트, 탈크 파우더를 사용하고요. 각각의 중위경과 밀도, 평균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시료는 한국에서 왕초화학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분쇄 매체는 일본 니카토사에서 만들어진 알루미늄 볼을 사용하였습니다. 순도 99.9%짜리 밀도 3.6 g/cm, 크기는 1mm, 2mm, 3mm 볼을 사용했습니다. 네, 본 연구에 적용된 이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북해도 대학의 다나카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분쇄 한계설을 이용한 분쇄 속도를 적용시켰고요. 분쇄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표면적의 양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한을 하고, 초기 조건에서 비표면적 SW0가 SW라는 초기 조건을 가정을 해서 적분과 방정식을 풀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쇄 속도식이 됩니다. 이때 K가 분쇄 속도 상수가 되고요. 이 분쇄 속도 상수를 정량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고찰하였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실험 목적에 따라서 결과물 고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 동력을 고찰했는데요. 그 X축에 실험 조건을 넣고 Y축에 분쇄 소비 동력을 놓아서 실험 조건이 변화할 때 소비 동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이 일반적으로 RPM이 증가할 때 소비 동력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나타냈고요. 오른쪽 그림은 RPM을 승단 속도로 일반화시키고 분쇄 소비 동력을 챔버에 들어있는 볼과 시료의 양으로 나누어서 일반화시킨 그림입니다. RPM이 증가할수록 소비 동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그런 대기 분석을 통해서 교반 속도, 볼 충전율, 볼 크기, 슬러리 농도를 각각 대기를 해서 그 나온 결과들을 SPSS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모델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계산된 식과 실험식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분쇄 에너지 효율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된 에너지에 따라서 비표면적의 증가량으로 분쇄 에너지 효율을 고찰하였습니다. 어느 일정 에너지가 투입된 이후에 더 이상 비표면적이 증가하지 않아서 분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비표면적의 증가로 분쇄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분쇄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분쇄 효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하였습니다. 분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쇄가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슬러리 농도에 따라서 분쇄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하였습니다. 300 rpm 영역과 700 rpm 영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는데요. 저회전 영역에서는 40% 이상의 슬러리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거의 비슷한 분쇄 효율을 나타냈으며, 고회전 영역에서 70% 영역에서 급격하게 분쇄 효율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실험에서 70% 슬러리 농도를 사용했을 때 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볼 거동이 수터의 교반에 따른 볼 거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쇄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분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분쇄 조제를 사용하였을 때 중위경과 분쇄 효율이 분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검정색 심볼이 분쇄 조제를 사용하였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작게 분쇄 조제를 사용했을 때 중위경이 매우 작아지고 분쇄 효율이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론을 적용시킨 분쇄 속도 상수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분쇄 속도 상수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적용시키려면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들에 의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분쇄 속도 상수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분쇄 시간이 증가하에 따라서 비표면적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먼저 플러스하고요. 어느 일정 시간까지 더 이상 비표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일정 시간까지를 선택을 해서 그 분쇄 속도식을 푸른 상태로 그 식에 대입을 시켜서 플러스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기울기가 분쇄속도 상수 K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각각의 분쇄속도 상수 K를 구해서 각 시료별로 각각의 실험 조작 인자에 따라서 속도상수 K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분쇄 속도 상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정량적인 값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러리 농도가 커질수록, 슬러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분쇄 속도 상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각각의 시료에 따라서 값들이 분쇄 속도 상수의 값들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쇄 조제를 사용하였을 때 분쇄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서 분쇄 속도 상수를 구했는데요. 90웨이트%일 때는 분쇄 조제 A가 좋은 효과를 나타냈었고요. 70웨이트%일 때는 분쇄 조제 B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쇄 조제 A하고 B는 업체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업체에 노하우가 있는 물질들이 되어서 성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다양합니다. 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식의 도반 볼밀의 소요 동력을 측정해서 모델식을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도반 속도의 약 0.9순, 그러니까 소비 동력과 도반 속도는 약 정지라는 관계를 알 수 있었고, 본 실험에서 다른 슬러리 농도나 볼 크기, 충전율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평면적이 증가하지 않아서 분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분쇄 효율을 고찰한 결과 분쇄 조제를 사용하였을 때 분쇄 효율이 13에서 15%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방의 배경 속도를 증가시킬수록 슬러리 농도를 감소시킬수록 분쇄 속도를 적용시킨 분쇄 속도 상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실험 조작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각종 세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도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분쇄 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본 실험에서 슬러리 농도 60%에서는 1.95%, 70%에서는 25.6%의 분쇄 속도가 감소됨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는 그 과학대가